1025번째 책 소개입니다. 책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드립니다. 책 제목, 초효율. 저자, 타이탄 철물점 오윤록. 출판일, 2024년 12월 11일. 상상빌더 한 줄 요약. 게으른 부자의 시대를 알자. 책 소개. 근면성실한 부자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게으른 부자의 시대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인생은 놀랍게 달라진다. 이 책은 평범한 초등교사가 월 매출 25억 원의 사업가가 되기까지 근면성실의 덫에서 벗어나 초효율의 삶을 선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 자본주의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과거의 고정관념을 벗어나 효율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삶의 방식은 당신이 일상에 작은 변화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노력이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가치로 환산될 수 있는 시대. 이제 당신은 열심히가 아니라 효율적으로 살아야 한다. 초효율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여유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관점과 실행 가능한 전략을 선물한다. 저자 소개. 저자, 타이탄 철물점 오윤록. 사업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부산 고바위 지대가 높은 지역의 동네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집착이 심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매번 고민하며 살았다. 그로 인해 중학생 때부터 콘텐츠 유료 거래로 그 시절 20년 전 한 달 15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을 올리기도 했다. 20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는 부모님의 권유로 인해 부산교육대학교에 들어갔지만 절대 초등교사가 될 생각은 없었기에 학교 다니는 내내 사업할 궁리만 하고 살았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연이은 사업 실패, 배신으로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야겠다 생각했고 그렇게 30살, 초등교사로 인생 제2막을 시작한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니 초등교사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피부로 깨닫고 사업은 위험하니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어보자고 결심한다. 그렇게 시작한 상세 페이지 제작, 로고 제작으로 그는 불과 몇 달 만에 본업의 수익을 아득히 뛰어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된다. 같은 24시간이라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인생이 놀랍게 달라진다는 것을 느낀 그는 이 개념을 초효율이라 명명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적용시킨다. 그리고 2024년 10월 부업을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월 매출 25억 원을 넘는 사업가로 성장하게 된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며 깨달은 성공하는 방법을 모두 다 풀었다. 부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삶의 초효율을 적용하여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산다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할 거라고 말한다. 책에서 얻은 내용. 평범함에서 벗어나 비범함을 꿈꾸는 당신을 위한 책. 열심히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은 시대가 왔다. 자본주의 사슬의 최상단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어디에 집중하는가. 이 책은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고 초효율적인 삶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한다. 어릴 적부터 강요받았던 근면성실의 가치가 더 이상 당신을 원하는 삶으로 이끌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대신 누구나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자원을 가지고도 압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초효율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평범한 초등교사에서 월 매출 25억 원을 달성한 저자의 과감한 선택과 도전은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초효율은 경제적 자유를 목표로 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구와 팁 그리고 변화를 만드는 사고방식을 전달하며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변곡점을 제시한다. 지금 바로 초효율과 함께 당신의 시간을 새롭게 설계한 뒤 생산성 있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 보자. 난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는 젊은 CEO들의 비즈니스 성공 원동력이 극한의 효율 추구라고 생각한다. 성공에는 굉장한 이론과 실행력, 끈기, 노력 등 많은 재료가 들어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의 성공 회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팔 것을 찾고 강력한 네트워킹을 제공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구매할 사람을 모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필요한 일이나 비효율적인 일은 과감히 쳐내거나 대체제를 찾아 빠르게 교체한다. 그게 전부였다. 놀라울 정도로 간단한 그들의 방식은 그들을 부자로 만들어줬고 20대 혹은 3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성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요즘처럼 효율을 만들기 쉬운 시대도 없는 것 같다. 2023년 초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챙대 등장 이후 다양한 생성형 AI 툴들이 등장하고 있다. AI의 위력을 실감한 이용자들은 너도 나도 AI로 만들어낼 새로운 미래에 주목하고 있다.
오죽하면 챙 개발사인 아페네의 매출이 2029년에 이르러서는 1000억 달러 약 13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까지 기사로 등장할 정도다. 아페네의 23년 매출은 약 16억 달러로 24년 목표 매출액은 34억 달러였다. 그런데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7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며 목표했던 매출액을 훌쩍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의 초입,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다소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똑똑하고 현명하다. 아무리 어렵게 구한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막상 출근했는데 배울 것이 없거나 그 내부 시스템이 엉망이면 정말 빛의 속도를 방불케 하는 속도로 탈출한다. 그리고 슬프게도 우리 회사의 체계가 잡히기 전에는 퇴사자 비율이 낮지 않았다. 모든 업무가 대표의 스타일에 맞춰 전통적인 모양새로 흘러가는 회사를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비록 비용이 들긴 했지만 몇 번의 컨설팅과 교육을 거치며 부족했던 점들을 채워갔다. 돈과 시간 등 비용을 들일수록 회사에 점차 안정된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돈이 조금 아깝기는 했지만 말이다. 놀라운 점은 시스템이 자리 잡고 업무의 R&R이 명확해질수록 직원들이 나가지 않고 정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업무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 업무가 손에 익을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시간은 회사 대표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만든 인력들이 나가지 않고 업무에 열중하기 시작하자 회사는 더욱 효율적으로 굴러갔고 대표인 나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공교롭게도 나는 출퇴근의 강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대표가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고 보고를 받아야 할 정도로 엉망이었던 회사가 개선되니 할 일이 많이 줄어든 것이다. 그토록 꿈꿔도 이룰 수 없었던 게을러질 기회가 온 순간이었다. 프롤로그. 평범한 직장인. 부업으로 월 1천만 원을 달성. 그리고 4년 만에 월 매출 25억 원의 사업가가 되다. 찢어지게 가난했고 지극히 평범했던 청년이 부업을 시작하고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업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 2024년 10월 나는 비로소 월 매출 25억 원을 달성했다. 순수익은 대략 25%. 부업을 시작하고 월 1000만 원의 소득을 찍은 뒤 불과 4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과거 초등교사 시절 연봉을 하루 만에 벌고 있는 것이다. 그때의 나와 현재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으로 같다. 하지만 달라진 건 하나다. 바로 효율이다. 효율이란 말은 들인 노력 대비 얻은 결과의 비율을 뜻한다. 들어간 노력 대비 얻은 성과가 크다면 효율이 높은 것이고 들어간 노력은 큰데 얻은 것이 작다면 효율이 낮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내 인생은 효율이 낮디 낮은 형편없는 인생이었다. 분명 잠도 줄이고 책도 많이 읽고 네트워킹도 열심히 하며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성공이라는 근사한 단어보다는 처절한 실패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그야말로 하류 인생이었다.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살았고 주어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살았음에도 좋은 결과가 거의 없었던 내 인생은 저효율 그 자체였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성공 방법을 다루는 부류의 도서에서 너무 자주 등장해왔던 진부한 이야기다. 그래서 책의 서두부터 자기계발서에서 빠지지 않는 소재, 가난을 이야기하려니 조금 나쁘끄럽지만 실제로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가난은 평범했을지도 모를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다이내믹한 사건들을 선사했고 이런 가난에 치이고 가난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성장을 경험했다. 그래서 이 진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난은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불편을 반드시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였을까? 어려서부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난한 부모로부터 상속된 이 강제적 빈곤이 깃든 삶은 종종 원하지 않는 불편을 불러왔다. 이렇게 가난한 유년기를 겪었던 나는 자연스레 돈을 쫓는 삶을 살게 되었다. 물론 누구나 그렇듯 돈을 많이 벌겠다는 의지와는 별개로 실제 돈을 버는 일은 그리 쉽지 않았다. 마음만 같아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께 근사한 집도 한 채 해드리고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손에 쥐며 세상의 문물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20살, 성인이 되자마자 각종 아르바이트를 비롯 부업과 사업을 넘나들며 삶의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었다. 니는 인생을 뭐 그렇게 빡세게 사노? 친구들이 나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들 중 하나가 이러했다. 이렇게 친구들이 의아해할 정도로 유별나고 치열한 삶을 살았던 20대였다. 남들이 보기에 다소 과할 정도의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이 막막한 난이도의 삶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런 생각들은 마침내 강박이 되었고 무의식 속에서 나를 옥죄는 무거운 쇠사슬이 되었다. 내게 있어 가난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다른 사람들과 벌어질 대로 벌어져 버린 삶의 격차였다. 다만 나는 그 가난을 원망하기보다는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상당히 긍정적인 사람이었고
내 젊음과 그 값진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노동의 형태로 팔아나간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간극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이렇게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출하고 싶다는 그 강렬한 일념 하나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었다. 공부, 아르바이트, 부업, 사업 가릴 것 없이 내게 주어진 과업이라면 최선을 다했다. 그런 최선들이 모이면 분명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노력들의 결과는 어땠을까? 막연한 희망 속에 시간을 내던졌던 나의 20대는 특별한 반전 없이 실패로 끝났다. 그렇게 인생에 있어 봄날과 같은 시절, 나의 청춘은 번번한 실패란 얼룩만을 남긴 채 증발해버렸다. 잦은 실패 끝에 30대에 이르러 나는 평범한 직장인 초등교사이 되었다.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음에도 내 손에 남은 것은 없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겪었던 실패들은 너무나 아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이후에 도전해도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끝없는 막연함과 가슴 깊이 자리 잡은 패배감에 젖은 내 모습이었다. 경험이 부족한 20대의 이런 실패는 분명 한두 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기에 부정적인 경험들 속에서도 끈기라는 이름으로 버티며 달려왔던 20대였다. 9번 실패하면 10번째엔 성공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로 29살이 될 때까지 남들이 만류하는 사업에 부딪히며 살아왔던 나였다. 하지만 점차 나이가 들고 시간이 흐를수록 내 미래는 더욱 캄캄해졌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는 모습 앞에서 서서히 용기를 잃게 되었다. 그래서 비록 부를 이룰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현실에 만족하기로 하고 스스로와 타협했다. 더 이상 시간을 날릴 여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30살, 비록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월급쟁이가 되었지만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헤딩하던 시절과 비교해서 월급쟁이의 삶은 생각 이상으로 안정적이었다. 하지만 그 안정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월급은 쥐꼬리만 했고 적은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고 나갈 돈이 늘어나자 겨우 찾은 이전의 안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또 다른 위태로움이 되어 나와 나의 가정을 덮쳤다. 위태로운 가게를 바로 세우고 좀 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적잖은 돈이 필요했다. 실패뿐이었던 20대의 사업들을 때려치우며 다시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나였지만 쪼들리는 생계라는 차가운 현실은 다시 한번 나를 남다른 길에 들어서게 만들었다. 바로 부업이었다. 부업, 얼핏 들어보면 사업과 굉장히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작한 나의 부업은 본업을 수행한 이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업무를 쳐내고 돈을 번다는 점에서 이전의 사업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실적인 생계의 위험에 대항해서 시작한 부업은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부업을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유조차 모르고 고통스럽게 경험해야 했던 젊은 날의 실패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본업 이후에 자투리 시간을 쪼개어 만들어가던 부수입들은 생각보다 적지 않았다. 본업과 부업을 오가느라 정신없는 와중에도 소득이 늘어났다. 이렇게 부업은 인생이 효율적으로 바뀌어간다는 사소한 증거가 되어 주었다. 적은 시간 안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추구해야만 하는 엔잡러의 필연적인 운명 속에서 주어진 미션에 집중하다 보니 자연스레 효율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막막했던 내 삶의 모습이 마침내 희망이라는 형태로 바뀌어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내 20대의 도전들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나는 효율이 낮은 방식의 과업 수행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들어간 인풋은 컸지만 아웃풋이 작았다. 열정이라는 허명 아래 만들어진 허술한 노력만이 가득했던 20대의 나는 성공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었고 이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오히려 잦은 실패를 겪으면서 스스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직장인이 되었던 30대에 이르러서야 이전에 없었던 노련함과 경험들이 깃들었고 이는 성공을 위한 걸음이 되어 주었다. 세상이 마치 억과 억지로 까다는 의미에 신조어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20대와 달리 상반된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차이는 고효율을 추구하는 방식에 있었다. 직장인이라는 특성상 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업을 수행하고 그 이외에 주어지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따라서 부업을 한다는 것은 부업을 하지 않았던 이전과 비교할 때 훨씬 정신없고 바쁜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시간에 쫓기는 삶은 자연스레 시간을 아끼고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삶의 형태로 바뀌어갔다. 효율이 높아지니 이전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쉽사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었던 돈을 버는 일도 점차 요령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돈을 버는 효율을 높여가던 나는 더 높은 효율을 추구하는 초효율적인 삶을 사는 방법을 설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이전에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막대한 돈을 버는 바탕이 되어 주었다. 효율적인 삶의 설계가 주는 강력한 효과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나는 점차 더 높은 효율을 만드는 일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효율적 노력들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직장을 나와 다시 한번 사업에 도전할 수 있었다. 수많은 실패를 겪고 직장인의 삶까지 겪으며 많은 시간을 날린 끝에 사업가가 된 나는 현재 월 25억 원의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 대표가 될 수 있었다. 이전에는 상상조차 했겠는가. 월 1,000만 원 버는 일도 쉽지 않았는데 말이다. 얼핏 들어서는 만화 같지만 이렇게 이룬 성과는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처절했던 실패들을 겪은 평범한 내가 우연히 이룩한 성공에 불과하다. 그래서 성공에 취해 자만하기보다는 늦게나마 성공을 쥐어준 세상에 감사하며 누군가에게 베푸는 삶을 만들어가려 노력 중이다. 이 책의 지필 역시 나의 성공 방식을 나누고 많은 사람과 함께 이 성취를 누리고 싶다는 작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을 집필하며 나처럼 인생을 바꾸고 싶지만 그 방법을 모르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솔한 이야기와 꾸밈 없는 성장의 과정, 시행착오와 그 속에서 깨달은 그 모든 것을 꾹꾹 눌러 담았다. 서점에서 흔히 마주할 수 있는 각종 자기계발서를 비롯해 성공학을 다루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한 방법론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을 다루는 방법이 그러하듯 평범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리가 있는 자기 자랑들만이 가득할 뿐이다. 그래서 이 책은 다른 자기계발서와 비교해 더욱 더 기름기를 뺐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와 수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 등 나의 뇌피셜이 아닌 진짜 인사이트만을 골라가며 작성했다. 이 프롤로그 뒷면에 등장하는 글들은 근사한 성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찌질하고 가난했던 나의 성장 스토리로 가득하다. 하지만 이 솔직한 이야기들과 그 속에서 얻은 인사이트들이 담긴 책이기에 이 책을 꼼꼼히 완독한다면 진절머리 날 정도로 평범해서 괴로웠던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가슴 두근거리는 웅장한 거짓 소설이 아닌 가슴 아픈 수많은 실패의 리얼 휴먼 스토리 속에서 얻은 초효율적인 삶을 설계하는 이 방법들이 부디 당신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되길 소망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해 자본을 가진 자는 적어도 현재의 삶에 한해서는 최고의 혜택을 누린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보다 많은 돈을 벌기를 꿈꾸고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돈이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자가 되면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진짜 부자들은 그 세계를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험난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며 본능적으로 돈이 최고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를 꿈꾼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저마다의 경험을 갖고 있다. 어떤 경험을 가졌느냐에 따라 나처럼 절박할 정도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내가 말하는 이야기가 모두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사람들은 책이나 영상 등을 통해 알게 된 간접적인 내용보다 스스로가 겪고 깨달은 직접적으로 아는 내용에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세상은 돈을 가진 자가 그렇지 않은 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보장받는다는 점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누구나 돈 때문에 크고 작은 감정의 변화를 겪어본 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돈과 관련된 일들을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사람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돈을 동경한다. 돈을 많이 벌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희망적이고 자유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 역시 그러한 사람 중 하나였다. 어쩌다 보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자연스레 부를 동경하며 자랐다. 혹시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내 인생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환경은 그렇지 않았다. 운명적으로 주어진 가난에 맞서 부자가 되기를 꿈꿨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사람들보다 열심히 살았던 나는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하디 평범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다. 그런데 말이다. 안타깝게도 부는 주어진 삶 안에서 그저 열심히 사는 것만으로는 줄 수 없다. 게다가 부를 얻지 못하는 그 이유를 누구도 명확히 알려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이 세상의 사회 구성원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평범한 사람 대부분은 부를 얻지 못한 채로 인생을 끝마친다. 비극적이게도 말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룰인 자본주의가 원래 그렇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자본주의라는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불리한 룰 속에서 돈을 벌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룰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을 읽는 독자 여러분들이 기존의 삶을 벗어나 보다 큰 돈을 벌고 나아가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세상의 룰인 자본주의의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더 나아가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들을 익혀야 한다. 나는 이것이 가난이라는 속성에서 탈출하고 나아가 성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닫고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적인 삶의 설계를 마친 이들은 평범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결과들을 성취하며 살아간다. 효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핏 봐도 노력을 크게 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거나 들인 노력 대비 높은 성과를 얻는 특징이 있다. 자본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돈 버는 체질이 되는 것이다. 효율적인 삶을 설계하기 위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돈 버는 체질이 되는 방법들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 이야기해두고 싶은 것이 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익혀야 한다고 설명했었다. 우선은 돈이 흐르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나는 그런 점에서 볼 때 참 다행인 부분이 하나 있다. 어릴 적부터 경제신문을 통해 돈에 대한 정돈된 생각을 일찌감치 얻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때는 11살이었다. 다소 이른 나이에 경제와 돈에 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괴짜 같은 삼촌 작은 아버지 덕분이었다. 나는 어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고바위 동네에 살았었다. 조부모님을 비롯해 당시 미혼이었던 삼촌과 부모님, 남동생과 함께 7가족이 좁은 집에서 함께 살았었다. 그때 나는 대부분의 어린이가 그렇듯 가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다른 또래의 친구들이 그러한 것처럼 그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주어진 삶에 충실하며 살면 된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당시 군대를 다녀와서 열정 넘치던 젊은 삼촌의 눈에는 안일한 내 모습이 답답하게 보였던 것 같다. 어린 조카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현실에 안주하며 가난을 모르는 철부지로 살아간다면 언젠가 그 가난에 동화될 것이라고 생각한 삼촌이었다. 그래서 걸핏하면 나에게 이상한 미션들을 던져줬었다. 종종 주어지는 다양한 미션들 중에서도 특히 이상했던 것은 초등학생인 내게 경제신문을 읽게 했던 것이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와 초등학생에게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경제신문을 읽는 것은 결코 쉬운 미션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점은 그걸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미션들을 꾸역꾸역 수행했다. 왜냐하면 당시에 삼촌은 본인도 용돈을 받아 생활하면서도 내가 미션을 완수하면 제법 짭짤한 용돈을 손에 쥐어줬었다. 그리고는 내가 어른이 되어서 가난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세상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곤 했었다. 이런 괴짜 삼촌 덕이었을까? 삼촌으로 인해 경제 조기 교육을 받은 나는 경제 용어를 비롯해 우리 집안의 사정 등 부디 그 시기에 몰라도 됐을 차가운 현실을 일찍부터 깨달을 수 있었다. 그렇게 삼촌의 손에 의해 강제로 형성된 가난에 대한 인식, 경제관념은 다소 극단적인 수준의 현실 감각을 일깨웠고 훗날 엄청난 사춘기를 불러왔다. 나의 청소년기는 부모님이 다시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너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칠었던 질풍노도의 시기였다. 엄청난 사춘기라는 부작용을 낳았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당시 삼촌이 주었던 정제되지 않은 가르침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이론을 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자본이 중심이 되는 자본주의의 사회에서 자본이 움직이는 원리를 모르면 당연하게도 돈을 벌 수 없다. 그리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전략은 막연한 추측에 기인할 수밖에 없게 된다. 막연한 추측은 치밀하고 효율적인 전략과 동떨어지게 만든다. 그러면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돈을 버는 상상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게 된다. 오늘날 사회가 불황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시장에 풀었던 막대한 돈들이 인플레이션 고물가을 발생시켰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는 그 물가를 잡고자 금리를 올리고 시장에 유동성을 거두는 긴축 정책을 펼쳤다. 그 이후로 시장에 흐르는 돈이 역대급으로 말라버렸다. 게다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등 각국에서 터지는 전쟁의 여파로 유동성이 말라가고 있음에도 물가는 나날이 치솟고 있다. 오늘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그야말로 고금리 고물가의 헬파티이다. 유동성이 넘치던 팬데믹 시절에 자산에 투자하고자 대출이라도 일으킨 사람들은 치솟은 금리 탓에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이자 비용을 떠안고 있다. 부동산 등 세상의 필수재들은 그 가격이 치솟아 오르며 역대급 부익부 빈익빈을 낳았다. 높은 물가와 각종 이자 비용은 유례없는 양극화의 시대를 불러왔고 우리는 거친 야생과도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게 되었다. 특히나 SNS 소셜미디어에서 심심찮게 보이는 일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은 평범한 우리로 하여금 더욱 박탈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예전만 같았어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서 전혀 몰랐을 그들이 사는 세상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강제적으로 겪게 되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박탈감이 커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척박한 세상이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꿈꾼다. 부자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들 중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 같은 막연한 기대마저 들게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꿈을 꾸지만 그것을 쉽게 이룰 수 없는 부조리한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나 역시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 부자가 되기 위해 정말 많은 도전과 시행착오를 거쳤다. 그렇다면 도대체 돈 버는 체질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부자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돈을 벌기 위해 막연히 사업을 시작한 20대. 부산에서 태어난 내가 경남 김해로 전학을 가니 자연스레 주변에 돈을 보고 몰려들었던 불량한 친구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주어진 학업에 전념하며 시간을 보냈고 마침내 꿈에 그리던 20살이 될 수 있었다. 다만 집안 형편이 여전히 좋지 않았던 터라 대학교는 내가 원했던 경영학과나 시각디자인과를 갈 수 없었다. 미대를 간다고 했었을 때는 아버지한테 싸대기를 맞을 뻔했을 정도로 그 반발이 엄청났었다. 그래서 그나마 학비가 매우 저렴한 편에 속했던 부산교육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캠퍼스 라이프가 시작됐다. 교육대학교를 졸업하면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초등교원 자격증이 나온다. 말 그대로 교대는 다른 목적 없이 초등학교 교사만을 양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 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전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초등교원의 업무적 특성에 맞춰 정말 다양한 과목을 대학에서 가르쳤다. 국영수과사로 대표되는 주요 과목 외에도 단소불기, 장구치기, 가창, 피아노 연주, 허들, 높이뛰기, 텃밭 가꾸기, 뜨개질, 서예 등 기상천외한 공부들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했다. 엄청난 과목의 수 그리고 임용고시에 영향을 주는 시험들, 그 시험을 치기 위한 준비들로 인해 내 캠퍼스 라이프는 일반적인 대학생들과 비교해서 훨씬 바쁘고 정신없었다. 예를 들어 피아노 연주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 며칠을 피아노 연습실에 박혀서 반주치는 연습을 해야 했다. 게다가 0.5학점짜리 과목임에도 시험이 적지 않았고 그 성적이 임용고시에도 반영되다 보니 교대생들은 정말 치열하게 그 수업에 임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채로운 재능이 없는 나 같은 사람들은 늘 낮은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마다 찾아오는 것은 앞으로 수행하게 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현타에 가까운 회의감이었다. 집안 형편에 맞춰 대학에 왔는데 배우는 학문들이 내 적성에 맞지 않았으니? 그래서 오히려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어른이 되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목표의식이 다시 한번 넘실거리기 시작했다. 보통의 교대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외와 같은 아르바이트는 가급적하지 않았다. 물론 과외는 돈이 되지만 내게 주어지는 하루란 시간을 낭비 없이 다채롭게 쓰고 싶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일들에 도전했었다. 내가 도전한 일 중에는 큰 돈이 되지 않는 일도 있었지만 어딘가에 있을 내 적성을 찾기 위해서라도 업종을 가리지 않았다. 당시에는 그저 돈을 준다는 일이라면 험한 일도 낯선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에 부딪히는 그 자체가 내게는 삶이고 생존 이유였다. 이제 갓 20살이 된 내게는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은 했는데 지나고 보면 금전적인 이득을 얻은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다양한 일들을 거치며 다채로운 지식과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는데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는 사람은 항상 내가 아닌 내가 모셨던 사장님들이라는 점이었다. 사장이 돈을 버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며 왜 나는 그런 돈을 벌지 못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시간은 내가 더 많이 쓰지만 돈은 나를 고용한 사장들이 더 많이 버는 모습을 보며 본능적으로 사업을 해야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언젠가는 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키워가던 중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20살이 끝나가던 제법 쌀쌀한 가을 즈음이었다.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배우며 디자인 외주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나는 별로 돈이 되지 않는 당시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들의 외주 단가가 엄청 저렴했었다.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잠시 접어두고 제로보드라는 CMS를 활용해 홈페이지를 제작하기 시작했었다.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실력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기술은 어떻게든 실무를 통해서 익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살았던 시절이라 실력이 그다지 없었음에도 홈페이지 제작을 맡겨줄 사장님을 찾기 시작했다. 콘텐츠 관리 시스템, 컨텐츠 매니지먼트 시스템, 홈페이지 제작을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 그러던 어느 날 당시의 알바천국과 같은 아르바이트 모집 플랫폼을 통해 홈페이지 제작자를 찾는 한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나는 실력이 그리 좋지 않으니 비싼 돈을 요구할 수 없었고 당시 그 사장님은 직원이 한 명밖에 없을 정도로 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아 비싼 돈을 지불할 수 없었다. 이렇게 서로 조건에 맞았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정말 필요에 의한 관계였다. 그런데 이 사장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에 있어 큰 변화를 낳게 되었다. 지금까지 상상빌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